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여행객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540만여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고, 이 가운데 460만여 명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과 가솔린 세금 인상에도 자동차 여행은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항공기 여행은 역대 세 번째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국내선 국제선 모두 공항에 3시간 일찍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한층 강화된 교통 단속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과속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음주 및 약물운전, 부주의 운전 등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곳곳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벌어집니다. 소방당국은 개인 불꽃놀이는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불법 불꽃놀이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LA 경찰국은 불꽃놀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경제 정상화 시행 이후 코로나 감염 수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진 지난 6월 15일 이후 2배의 수치이고 지난 4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존슨앤존슨 측이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했습니다. 북미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속 대피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산불과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는 3건의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산간 지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9일째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콘도 붕괴 현장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조대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85만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17개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9년째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9월 14일로 확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역사상 두 번째 주지사 소환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소환 투표는 리콜에 찬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지사 후보가 뉴섬 주지사를 대체할지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폭염과 산불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제 재개방 등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선거운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CBB뱅크가 하와이에 있는 오하나 퍼시픽뱅크 인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인장학재단의 제27회 장학금 수여식이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개최돼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 20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장모의 실형 선고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으로 부진한 투구를 보이고 팀이 2대7로 패하면서 시즌 5패째를 기록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동부조 결승 5차전에서 밀워키가 애틀란타를 123대 11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곳곳에 차량 정체 현상 보이고 있지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같은 민족 대이동 이런 얘기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남가주 주민 33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3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고 약 3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 예상 수치는 작년보다 46%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용이 적었던 지역 공항시설에 예년과 같은 인파는 몰릴 예정입니다. LAX 측은 5월 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으로 작년보다 6배나 늘었다며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수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몰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탑승 검색대 혼잡, 주차장 부족, 공항 이용객들에게 이거 미리 인지하고 출발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LAX 측은 항공편 출발 3, 4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LAX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트위터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실시간 참고하고 공항에 나오기 전에 미리 참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이 가장 많은 이 300만여 명이 자동차 여행지로 떠날 수 있는 곳, 라스베가스,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으로 많은 자동차 여행객들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LA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강화된 교통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제 재개방 이후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과속과 음주, 약물운전, 부주의운전 등 연휴 기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행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LA경찰국 LAPD는 연휴 주말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검수처를 설치하면서 교통 단속을 강화합니다. 검문소는 3일 오후 5시부터 4일 오전 1시까지 웨스트밸리 지역 글렌옥스 블루바드 선상에 세워지고 3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썬밸리 지역 트루스데일 스트리트 선상에 설치됩니다. 전 경찰력이 동원돼 전반적인 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도 오늘 오후 6시 1분부터 오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과속과 부주의 운전, 음주, 약물운전은 물론이고 위험하고 공격적인 운행과 분노 또는 보복 운전인 로드레이지도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가솔린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운전자들이 가스내기 겁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가솔린세도 인상이 됐죠. 운전자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독립기념일 연휴 300만여 명이 떠난 것을 보면 또 아직은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캘리포니아 주류세가 또 올랐고 가스를 옮기는 탱크 트럭 운전자 부족 현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통상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내렸던 가스값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4가 넘는 가스값을 가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유류세는 0.6센트가 어제부터 올랐죠. 그리고 도로 유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제정된 SB1 법이 정한 스케줄에 따른 것입니다. 유류세는 2017년 12센트 인상을 시작으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가솔린을 운반해야 되는 탱크 트럭 운전자 부족으로 개별 주유소에 대한 가스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탱커 운전자들이 은퇴하거나 전업했다며 최근 가솔린 수요 증가 속에서 가스 배송망에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탱커 운전자들은 큰 컨테이너 운전자로 전업한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가솔린 평균값은 갤런당 3.22달러고 캘리포니아는 전국 평균보다 1달러 이상이 높은 4.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내 일자리가 85만 개 늘어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 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레저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며 오늘 아침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자리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함에 따라서 호텔과 식당이 빠른 속도로 재개업과 고용에 나서 지난달에 3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기 수화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도 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통부는 승객들이 미국 도착 후 12시간 안에 또는 국제선 이용 후 25시간 안에 수화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항공사들이 환불에 나서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은 수화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 비행기 와이파이 사용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 시기 내에 정책을 발표하고 내년 여름에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경제 정상화 시행 이후 코로나 감염 수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일 감염자 수가 500명 선을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506명으로 지난 6월 15일 210명과 비교할 때 2.5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양성 판정률도 6월 15일 0.5%에서 6월 30일에는 1.2%로 증가세를 보였고 LA 카운티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치가 높아지자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경고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 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지난 가을과 겨울 당시 상황에는 역시 미치지 않지만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LA 카운티 약 50% 주민들이 완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LA와 비슷한 규모의 카운티에서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집단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퍼레 국장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앞세워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이고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대규모 백신 접종 뒤에도 델타 변이 때문에 이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다는 전철을 밟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시 월렌스키 질병통제방센터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가 갈수록 확산되자 백악관은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팀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6%는 델타 변이로 추정된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CDC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델타 변이 감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s the Delta variant continues to spread across the country, we expect to see increased transmissions in these communities unless we can vaccinate more people now. 백악관은 백신 접종이 저조한 지역의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We're intensifying our efforts to help states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hotspots among the unvaccinated by mobilizing COVID-19 surge response teams. CDC는 미국에서 최근 6개월 동안의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3명 가운데 2명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개의 미국,
즉 델타 변이의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델타 변이를 비롯한 다양한 변이들의 강력 예방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1회 접종만으로 85% 중증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힌 존슨앤존슨은 면역 반응이 최소 8개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인도에서 출현한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얀센 백신이 효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상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에 대해서 중화 항체 활동이 기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베타 변이를 상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존슨앤존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중화 항체란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차단하는 항체 방어 작용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임시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을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이것을 소개하는 서한을 스몰 비즈니스에 발송하고 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제프 프랭 산정관은 팬데믹 기간 주택 가격은 치솟았지만 코로나로 정상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와 리테일 프로퍼티 소유주들이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원 방향에 설명을 했습니다. 산정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스몰 비즈니스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9%나 급감한 상태입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프로퍼티 시가가 현 산정가를 밑돌게 되면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바로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총기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새로 등록된 지난해 무기는 117만 정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권총 판매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총기류 구입 급증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롭 본타 검찰총장은 FBI가 지난해 무기 구입 시 필요한 신원조회 실시 건수가 3,970만 건으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이른 아침 한때 흐리지만 출근 시간 이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서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본격적인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고 낮 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보다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큰 변화 없이 평이한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연휴는 맑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큰 더위 소식도 없는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초여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6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 61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9도,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잉 737 화물 수송기가 오늘 새벽 하와이 호놀룰루 앞바다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화물기에는 조종사 2명만 탑승하고 있었고 모두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지금 연방항공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조종사들이 엔진 고장을 보고한 뒤 호놀룰루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바다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안경비대가 탑승자 2명을 구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상 착륙한 화물기는 지난 2018년, 2019년 두 차례 추락사고를 일으킨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앞바다에서 보잉 737 화물 수송기가 오늘 새벽 비상 착륙했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오늘 나흘째를 맞아 이 사망자가 18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8일째를 맞았던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지역을 방문해서 구조대와 실종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연방정부가 대는 등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입니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지역을 찾아 구조대원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지 당국이 쓴 비용도 모두 연방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ink there's more that we can do, including I think I have the power, and we'll know shortly that to be able to pick up 100% of the costs from the county and the state over for 30 days. 하지만 현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건물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The temporary stop in operations occurred at 0211 due to additional concerns for building stability. The stop in operations was based on the subject matter experts of several on-site structural engineers. 당국은 필요한 안전 조처가 이뤄지는 대로 수색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첫날을 빼고는 생존자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장 작업도 원활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모든 걸 잃었다. 아무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생존자의 한 여성 말입니다. AP통신이 인터뷰한 것인데요.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붕괴한 사고가 난 지 약 일주일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항상 사고 당시 아파트를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때 들었던 비명이 계속 들린다며 생존자들은 괴로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18명 확인됐지만 아직 실종자는 14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도 한순간에 재산을 잃은 허탈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레이사 로드리게즈 입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종이처럼 흔들렸고 발코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며 사고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체부로 일하다 은퇴한 로드리게즈는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17년이나 살았고 대출금도 거의 갚은 상태였지만 이번 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에서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공사 중인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 5명이 부상한 것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브라이트우드 팍 지역에 건설하고 있던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현장 건설 노동자 5명 가운데 4명은 출동한 구조대에 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여 찾아낸 뒤 90여 분간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잔해더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닫힌 건물이 층층이 내려앉는 이 플로리다처럼 팬케이크 붕괴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당국은 붕괴의 원인 조사와 함께 적합한 공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등 북미 지역에는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고 산불 피해, 정전 피해,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영상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고 있는 캐나다 서부 마을에 산불이 났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150km쯤 떨어진 리턴 마을의 90%가 불탔습니다. 불길은 폭염으로 숲이 바짝 건조해진 데다 강풍이 불면서 빠르게 번지며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주민 250명은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자연 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리턴 마을은 29일 기온이 49.5도까지 치솟으며 캐나다 최고 기온을 사흘 연속 경신했던 곳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한여름에도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였는데 최근 40도가 훨씬 넘는 불볕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은 20년간의 캐나다 이민 생활 동안 처음 겪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여름에 28도, 3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에어컨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포터블 작은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하고 선풍기를 구입하는 그런 난리 아닌 난리를 겪었는데요. 미국 오리건과 워싱턴, 캘리포니아주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는 3건의 대형 산불이 번지는 가운데 산간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Real concern. The wind's coming up and the flames aren't too far away, so we got to pay attention. 제트기류 변형에 따른 열돔 현상으로 인한 이번 폭염은 한랭 전선이 내려오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 실시 날짜가 9월 14일로 확정됐습니다. 엘레니 쿠랄라키스 부지사가 어제 주지사 소환 투표를 위한 150만 명의 유효 서명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서 오는 9월 14일 소환 투표가 시행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소환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개빈 뉴섬의 리콜 여부와 또 뉴섬 리콜이 통과될 경우 대체 후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첫 번째 질문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개표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재무부는 이번 소환 투표 실시에 모두 2억 7,6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민주당 유권자 수가 공화당 유권자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퇴출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가 3% 이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이 과거처럼 수요 자극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프레드맥에 따르면 지난주 이날로 끝난 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2.98로 전주 3.02에서 0.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박과 강력한 회복세의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는 하락했다며 치솟는 물가 인상 현상은 일시적이고 인플레이션 여부는 공급망 회복 이후에야 판단 가능하다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신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무면허 건축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정 단속이 진행돼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조사관들이 법 집행관 기관들과 연계해서 소비자로 가장하고 지역신문이나 온라인 광고 등에 나온 건축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공사 입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주 건축면허국에 따르면 LA와 샌디에고, 샌버나디노, 벤츄라, 프레스노 같은 모두 15개 카운티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해 74명의 무면허 건축업자를 적발해냈습니다. 전기와 페인팅, 콘크리트, 마루, 조경, 가지치기, 주방 욕실 리모델링과 배관 지붕공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조사관은 이번 단속 결과가 여전히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 건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주택 소유주가 돈을 절약하려고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 재수리가 필요할 때 자칫하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되거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뜨거웠던 주택시장이 하반기에는 숨고르기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은 개선되겠지만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모기지 이자율은 서서히 올라 30년 고증의 경우 연말쯤 3.5% 선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개인 재정 전문 웹사이트 뱅크레이트는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은 팬데믹 이전의 일상적인 패턴으로 더 가까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입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은 주택 구입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A시가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 2029년도까지 50만 유닛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과 개발국은 어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20만 유닛을 포함한 총 50만 유닛의 신규 주택 개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LA시 의회가 승인하면 해당 계획은 LA의 주택 정책 가이드인 하우징 엘리먼트의 새로운 버전으로 2021년부터 29년도까지 정책 추진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직장 복귀에 따른 노동법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 Return to Work 노동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월요일 6일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아텍의 비영리 단체인 페이스와 짭코리아 USA가 주관하고 웰스파고가 후원하는 이번 노동법 온라인 세미나는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강사로 피쉬앤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박수영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직장 복귀 시 유의해야 할 상황,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 가능 여부, 기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새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인장학재단의 27회 장학금 수여식이 어제 LA 총영사관저에서 개최됐습니다. 21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만찬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1992년 LA 폭동 피해자 자녀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한인장학재단이 지난 30일 LA 총영사관저에서 27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올가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1명에게 1인당 1,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장학금 수여식과 만찬 행사가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학선 한인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많이 수고했고 또 이걸 기회로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이 추억을 계속 간직하면서 정말 나무에서 보람된 삶을 살겠다는 각오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장학재단은 세월이 흘러 4.29 폭동 피해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인재들로 장학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혜택이 많았어요.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재정이 한정돼서 모든 사람을 다 주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은 모든 이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 그리고 하나같이 정말 울면서 그 모든 에세이를 같이 읽고 감동받으면서 정말 소설을 뽑았는데 정말 뽑힌 사람들은 정말 긍지와 자부를 갖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대면으로 치르지 못하고 장학금 체크만 전달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장학생과 그 가족들을 총영사 관저로 초청해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하면서 박경재 LA 총영사와 한인장학재단 이사진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입니다. 예, 한인장학재단이 그 29년 전 4.29 LA 폭동을 기해서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못하고 올해 이제 이렇게 야외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그 캘리포니아 LA에 이제 많은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이런 여러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과 잘 화합하며 건강한 LA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큰 제목으로 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장학재단은 1994년부터 올해까지 27회에 걸쳐 992명 학생들에게 115만여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뉴욕 카네기 재단이 2021년 올해 자랑스러운 이민자상 수상자로 영킴 연방하원 의원과 델라웨어 주 방위군으로 근무하는 준 조 씨를 선정했습니다. 뉴욕 카네기 재단은 미국 사회에 공헌한 이민자에게 매년 수상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이민자상 수상자로 영킴 하원 의원 등을 포함해 이민자 34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셸 박스틸 의원과 함께 한인 여성 최초로 공화당 연방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CBB은행이 어제 하와이주 유일의 한인은행인 오하나 퍼시픽은행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하나 퍼시픽은행은 지난 2006년도에 출범했고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오하나 퍼시픽은행 주주들은 주당 $10 25센트를 받게 되고 또한 앞으로 오하나 퍼시픽은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주당 75센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든그로브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임대 입주 신청서를 받습니다. 가든블록 시니어빌리지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8층 건물에 393유닛의 노인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주상복합단지로 62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 내 아시아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주택 소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가주에서 내 집을 가진 한인들의 비율도 절반에 못 미치는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아시안부동산협회가 연방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30일에 발표한 전국 아시안 주택 소유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아시안 가구 중간 소득은 93,759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35%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시안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60.6%로 전체 평균 65.6%보다 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73.8%가 비교할 때 훨씬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자 공군 비행기 조종사인데 60년 전 성차별 때문에 우주 비행을 포기했던 80대 여성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우주여행을 떠나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내가 먼저 우주에 갔다 오겠다라고 선수치기도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우주여행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입니다. 1960년대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혹독한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여성 13명 가운데 최연소이자 1등이었던 월리 펑크 씨.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에 갈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한을 60년이 지나서야 풀게 됐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펑크 씨가 이달 20일로 예정된 우주 여행에 명예 승객으로 동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ou're in zero gravity for 4 minutes. You come back down. We land gently on the desert surface. We open the hatch and you step outside. What's the first thing you say? I will say, honey, that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펑크 씨는 베이조스와 그의 남동생 마크 베이조스 그리고 경매에서 2,800만 달러, 우리 돈 317억 6천만 원의 좌석을 산 익명의 낙찰자와 동행합니다. 이들은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10분간 우주권으로 여겨지는 고도 100km 상공에 다녀오게 됩니다. 뉴 셰퍼드가 우주로 가는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입니다. 82세인 펑크 씨는 우주여행에 나선 최고령자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자신이 세운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을 타고 오는 11일 우주여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조스보다 9일 앞서는 겁니다.
애초 브랜슨은 다음 시험 비행에 탑승할 계획이었지만 베이조스를 이기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Astronaut 001, Richard Branson. I'll be evaluating the customer spaceflight experience. And when we return, I will announce something very exciting to give more people a chance to become astronauts. 버진 갤럭틱은 11일 이후 2차례 더 시험 비행을 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우주 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이번엔 미국 내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이 지난 30일 987억 달러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4월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제안한 예산안보다 1억 달러 증액된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에서 회복하고 있는 뉴욕시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여성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뉴욕시 이해 상충위원회 줄리아 리 위원장을 5년 임기의 뉴욕시 법원 행정판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00년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을 대표하고 포함하고 있는 킹스 카운티 검사로 재직하다 2004년부터 12년 동안 뉴욕주 검사로 활동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소식입니다. 트리플A는 지난 30일 1일부터 5일 사이 워싱턴 지역에서 3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무려 7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클리퍼스, LA 레이커스 일찌감치 레이커스는 떨어졌고 클리퍼스는 결승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NBA 플레이오프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죠. LA 농구 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밀워키 벅스가 애틀란타 헉스를 123대 11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밀워키는 만약에 한 번 더 이겨서 NBA 파이널에 진출하면 47년 만에 NBA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워키 벅스는 지금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부상 결장 중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처음 등판한 시애틀전에서 왼손 타자들에게 홈런을 2방이나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까다로운 볼 판정에 초반부터 제구가 흔들려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애틀의 기쿠치와 한일 선발 맞대결을 펼친 류현진. 하지만 1회부터 연속 안타를 맞고 흔들렸습니다. 1루수 실책까지 나오면서 1회에만 2점을 내줬습니다. 제구력 난조는 계속됐습니다. 2회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프렐리에게 한 점 홈런을 맞았습니다. 3회 직구가 바깥쪽으로 빠져 볼넷이 선언됐을 때는 침착함을 잃고 답답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결국 쉐드롱 주니어에게 직구를 통타당해 2점 홈런을 내줬습니다. 4이닝 동안 5실점한 류현진은 시즌 8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기쿠치는 7이닝 1실점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좀 감정을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못했던 것 같고 초반에 너무 투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류현진은 최근 7경기에서 5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부진합니다. 9이닝당 볼넷은 약 3.36개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배쯤 급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구 불안, 특히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난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체인지업으로 안타도 맞고 홈런도 나오고 4월 5월 정도만큼의 재고는 아닌 것 같은 거를 또 오늘 느꼈었고 그 부분을 빨리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신시내티전에서 5회 득점기회 때 대타로 나섰지만 아쉽게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불꽃놀이 축제도 하시고 다양한 영상 그리고 이야기들 독립기념일에 관해서 이야기 많이들 하시겠죠. 이민자분들은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한국 소식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해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요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이 우리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